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안 가. 내 집에서 살다가 내 집에서 눈 감을 거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 작은 불안이 걸려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혼자 살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불안을 가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뭔가 하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십니까? 예전엔 눈 뜨면 바로 일어났는데 요즘은 잠깐 누운 채로 몸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릎이 어떤지, 허리가 어떤지, 오늘은 괜찮은지, 그리고 냉장고 앞에 섰을 때 뭔가 가지러 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날 때, 아, 이게 나이 드는 건가? 하고 혼자 쓴 웃음 지으신 적 없으십니까? 자녀들이랑 밥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자식이 엄마,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말 꺼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문이 막히는 경험 해보신 분 계시죠?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문득 조용해지면 그때 느껴지는 그 공기, 외롭다는 말도 아니고 무섭다는 말도 아닌데 그냥 뭔가가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뭔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3년 전이랑 다릅니다. 장 봐오는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혼자 척척 다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거운 거 들면 다음날 어깨가 욱신거립니다. 이런 장면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에 있다, 아직 없으시면 아직 없다라고만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여러분을 걱정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불편해하십니다. 노후 돌봄 이야기, 요양 이야기, 홀로 사는 이야기, 꺼내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는 주제.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는 체념 때문만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라는 현실 때문만도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50대, 60대, 70대를 위한 돌봄 환경이 정말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없으니 선택도 없고 선택이 없으니 불안만 남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불안이 조금은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내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2026년 정부가 재가 돌봄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가 돌봄, 낯선 단어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집을 떠나야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거기는 안 가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 집에서, 내 익숙한 공간에서 필요한 도움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분이랑 모르는 분이랑 앞으로 5년, 10년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생겨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요양보험 등급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미 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방문요양사가 집으로 옵니다. 목욕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집안일 일부를 도와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낮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을 미루다가
정작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장기 요양 신청은 아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아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상담만 받아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조금 더 가슴에 닿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십니까? 70대 초반인데 혼자 사시는 분, 자녀는 멀리 살고 몸은 어디 하나 크게 아픈 건 아닌데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대화할 사람이 줄었고 식사도 점점 대충 때우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는, 사실 이게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몸도 함께 빨리 기울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만성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2026년 돌봄 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바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입니다. 집에서 살되 혼자 살지 않아도 되는 구조, 지역 사회 안에서 연결망을 만들고 필요할 때 도움이 오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 이걸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전국에 고르게 퍼진 건 아닙니다. 지역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내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방향. 여기서 자신의 지역 사회 연결망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경로당이 있는지,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자가 있는지, 노인복지관이 어디 있는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50대 이후의 삶, 건강, 노후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이 기회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돌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아프면 생각할 문제야. 아직 멀었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갑자기 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어제까지 괜찮던 분이 오늘 아침에 낙상사고로 갑자기 생활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서서히 기억이 흐려지면서 어느 순간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가족이 패닉 상태에서 급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선택이 대신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이 준비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내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혹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와 연락이 닿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건강할 때 정리해두는 것, 이게 2026년을 살아가는 5060세대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크게 바꾸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작게 시작하는 분이 결국 오래 갑니다. 첫 번째는 내 건강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약 이름과 용량을 적어두세요. 혈압이나 혈당을 재시는 분이라면 최근 수치를 기록해두세요. 어떤 병원을 다니는지,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이나 의료진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셔도 됩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나를 지키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복지 담당자를 만나서 우리 동네의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어떤 게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알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 어르신 안전 확인 서비스, 복지관 프로그램, 식사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줘? 이런 어려운 말 꺼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즘 이런 거 있더라. 우리 동네에 이런 서비스도 있다더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족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사실은 가족 모두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말 안 하면 서로 불안하고 말 꺼내면 서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몸보다 연결망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나 성당이든 종교 모임이든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라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몸을 고치는 것만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합니다. 사람과 이어져 있는 분이 혼자 계신 분보다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사신다는 건 이제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처럼 정보를 꾸준히 챙기는 겁니다. 2026년 이후로 돌봄 관련 정책은 계속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나에게 유리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시니어 복지, 노후 준비 관련 정보를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준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보고 싶으신가요? 1번 건강정보 정리하기, 2번 주민센터 가보기, 3번 가족과 대화 꺼내기, 4번 정기적인 모임 만들기.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바람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공간에서 내 손길이 닿은 물건들 사이에서 익숙한 골목과 이웃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내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것.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 소망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50대라면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빠릅니다. 60대라면 지금 시작하면 딱 맞습니다. 70대라면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안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지셨을 겁니다. 이제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알았으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불안 대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돌봄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미리 알아두시고 주민센터에서 내 지역 서비스를 확인하시고 가족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정기적인 관계망을 유지하시는 것. 이 네 가지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읽고 다음 영상에 더 필요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처럼 인생 후반전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집에서 내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